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에 관련된 노래를 먼저 들어볼까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 네, 싸이의 아버지. 저 이 노래 듣고 참 여러 번 뭉클한 적이 있었는데 네. 오늘 이 노래에 어울리는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사건은 노 배우의 혼전 임신 스캔들이네요. 제목이 어떤 일입니까? 이 사건은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가장 핫한 이슈 같아요. 가장 핫한. 예, 지금 배우 김용건 씨, 76세이신데요. 네네. 이분이 13년간 네네. 만나온 네네. 여성이 네. 임신을 했는데 13년이나. 네. 그런데 이게 이 여성분 임신한 사실을 알리자 축하한다라고 말 대신에 네네. 이게 굉장히 입장이 지금 첨예해요. 조금. 그래서 김용건 씨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미래를 약속하거나 뭐 계획한 사실도 없고, 그리고 내 나이와 양육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무리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네. 그 여성 측에서는 네. 낙태 강요 미수, 사실은 낙태 강요가 아니라 강요 미수죄로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이미 했어요? 네,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고소 때문에 이게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용건 씨가 고소 때문에 이 일이 알려져서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하자 그 여성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네. 내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내 아이가 맞냐? 라고 물어봤고, 이런 그리고 질문을. 뭐 임신 주수가 맞지 않는다. 네. 양육비를 포기해라. 예? 그렇게 이제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 밀쳐서 넘어뜨기까지 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자 그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행복하게 같이 살자 이렇게 변했는데 네네. 어떻게 믿겠냐. 이런 아주 입장이 아주 첨예해요. 그러네요. 이게 네. 참 민감한 사건인데 김용건 씨는 어쨌든 네. 현실적으로 무리다 정도 얘기를 했을 뿐이고. 했었는데 이제 근데 이렇게 보도가 또 대대적으로 되면서 지금은 아이에게 책임을 다하겠다. 네. 아이의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바꿨어요. 그렇죠. 그런 입장 뭐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양측의 주장은 김용건 씨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여성은 뭐 폭언과 심지어 폭행도 있었다라고 네. 첨예하게 지금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는 그런 그래도 양상이네요. 김용건 씨가 혹시 내 행동이 법적으로 혹시 처벌 대상이 된다면 법적 처벌도 받겠다. 이렇게까지도 입장을 그렇게까지. 밝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런 거는 아예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밝힌 상황. 네. 네. 이 사건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낙태죄가 아직도 있나? 현재선 사실은 낙태죄 자체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미 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헌법재판소가 2019년도 4월 11일에 이 낙태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위헌인 헌법 불합치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거를 지금 당장 위헌으로 결정을 하면은 그 즉시 그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네. 많은 법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그리고 낙태라는 것이 막 임신 거의 말기인데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아이한테는 그거는 사실은 생명에 대한 단순 낙태라고 볼 수도 없고 거의 뭐 아이의 이제 살인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네. 개정 시한을 뒀어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해라. 작년 마지막 날까지. 네, 그때까지는 개정을. 효력을 쭉 유지하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작년이 끝나면서 올해 1월 1일이 되면서 이 낙태죄에 대해서 지금 효력을 상실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력이 상실됐으면 사실 이제 낙태죄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 그렇긴 한데 이제 그래서 네. 이제 또 많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기자님들이 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산부인과에 직접 전화를 했더니 서울에서는 뭐 어느 병원은 10주까지는 우리가 수술할 수 있다. 어느 병원에서는 12주까지는 수술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각 병원마다 기준이 좀 달라요. 병원마다 각자의 가이드라인을 내세워서 네네. 안전한 낙태를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지금 사실상 붕 뜬 상태, 없는 상태고 네. 올해 1일부터는 낙태죄 그 조항 자체는 어쨌든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네. 병원들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네. 하는 좀 혼란한 상황입니다. 네.
민감한 법이라고 지금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많은 기사에서 네. 낙태, 강요, 미수죄 이렇게 제목을 단 걸 네. 봤어요. 네. 그런데 이런 죄명 자체는 없는 거죠. 이런 제명이 없죠. 그렇지만 이거 되게 이상한 제목. 김용건 그리고 76세 낙태 강요 미수하면 너무나 이게 궁금한 너무나 이게 무슨 일이지? 네. 너무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 제목들.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강요 미수하면은 솔직히 그냥 재미없잖아요. 무슨 폭행 사건인가? 뭐 이렇게 말 많은데 낙태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자극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이게 제목이죠. 법명과 상관없이 네. 법명은 이런 건 없습니다. 법명과 그렇죠. 상관없이 기사의 제목들이 낙태 강요 미수라고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는 기사도 있는데 팩트 체크와 상관없이 계속 이 제목은 나오고 있어요. 제목 지금도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A 씨의 주장대로라면 강요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폭언과 뭐 폭행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A 씨는 지금 이런 낙태라는 것이 의무가 없는 일, 강요죄가 성립이 되려면요. 의무 없는 일을 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낙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낙태가 아니라 이제 강요에 대해서 미수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미수 문제가 아니라 이 폭행과 협박이 실제로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협박이고요. 폭행은 물리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A 씨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A 씨의 실제로 주장대로라면 물리력도 네. 있었고 네. 그리고 폭언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폭언 수준이 지금 뭐 다 보도가 된 바는 아니지만 네.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폭언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강요 미수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A 씨 주장이 맞다면 네, 강요 그렇습니다. 미수죄. 네. 그렇군요. 폭행과 협박. 네. 어쨌든 김용건 씨의 주장대로라면 나는 뭐 폭행하거나 폭언한 적 없고 그냥 내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미래를 약속한 거 아니고 실제로 무리 아니겠느냐 이런 쪽의 얘기를 했다라면 네. 그렇다면 뭐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럼으로써 이 김용건 씨 배우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데. 지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A 씨가 아이 엄마로서 사실은 뭐 이제 댓글에서는 결국에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선택 아니냐. 또 혹자는 아니다. 혹시 모를 양육비를 안 줄까봐 이렇게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선택은 공격이다라고 해서 네. 변호사를 선임하자. 네. 김용건 씨는 오히려 나는 권유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내 얘기를 안 듣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서로 이제는 양측의 입장이 변호사의 말로서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팽팽한 그런 네. 상황이에요. 약간 억울하다 뭐 이런 뉘앙스에 그렇게도 들리는데 만약에 김용건 씨의 어떤 입장대로 주장대로 그런 네. 상황 그 정도 수위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처벌이 힘들다면 그래도 어떤 민사소송 같은 게 진행될 수 있어요? 뭐 그런데 네. 이거를 민사소송으로 그런 거는 위자료잖아요. 위자료 소송을 변호사가 한다기보다도 변호사는 이 양육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겠죠. 이 양육비라는 것도 내가 얼마를 줄게 하고 약속한다고 그냥 무조건 뭐 오케이 하고 되는 게 아니라 협의를 네.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단을 내리려면은 네. 친자 관계가 확인이 필요해요. 일단 그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속만 할 때, 그러니까 네. 사인 간에 약속을 할 때는 친자 관계 자체가 뭐 유전자 확인 자체가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법원에서 할 때는 친자 관계 플러스 이게 가족 관계 등록부에 그래서 이제 혈연 관계가 인정이 되어야만 네. 기재가 되어야만 법원에서 판단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양육비를 논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김원건 씨가 자발적으로 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인 외 자식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인정한다라고 인지를 할 수도 있고 네. 만약에 김원건 씨가 자발적으로 하시지 않고 그래도 조금 그래도 뭐 한번 따져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 측에서 아이나 엄마 측에서 인지 청구에 소라는 거를 제기해서 김영건 씨 아이가 맞다라고 해서 그거를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확인을 받고 가족관계 등록부 기재가 되고 그래야지만 그 양육비를 법원에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조금 네. 복잡해요. 이게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친자관계가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합의하에 네. 가족관계에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합의하는 건 뭐든지 가능한데 어. 법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낼 수가 없죠. 일단 친자 네. 확인하고 가족관계로 이제 포섭이 된 그 네. 이후에 이제 양육비를 논한다. 그렇습니다. 재판에 법원에서는. 가서는. 네. 저도 사실은 제가 그렇군요. 이 양육비 관련해서 소송을 하나 했는데 네. 그 두 사람이 결혼했었고 결혼식도 있었고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물론 혼인 기간이 오래 가지 못해서 이제 뭐 아이가 그냥 엄마 성을 쓰게 되는 그렇게 네네네. 바로 헤어졌거든요. 네네. 그런데 양육비 청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친자로 등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남자한테.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다시 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인지 청구를 하고. 네네. 그래서 뭐 DNA 검사를 하고 그랬는데 남자가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지점들은 그 사건에서 제가 했던 사건에서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자기 아이가 맞는 거를 맞다고 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이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끝까지 DNA 검사까지 법원을 통해서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양육비를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양육비는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가요? 뭐 이렇게 그럼 수입 소득이나 이런 그렇죠. 거 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를 만나면 부자 아빠 엄마를 부모님 만나면 양육비 자체가 네. 이렇게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액수가 큽니다. 아니 그렇겠죠? 부모의 네. 소득과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관계 모든 걸 파악합니다. 모든 거를 다 해서 이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정도의 금액으로 하는데 그래도 법원에서 정해져 있는 그 기준은 굉장히 딱 이제 일정한데 네. 이 정도는 아이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또 조정을 통해서도 서로 간에 이 정도는 서로 간에. 주겠다라고 합의를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 몇몇 보도를 보면 네.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이 혼외자에 대한 유산 상속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네. 우리 법에서 혼외자도 유산 상속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너무 유명한 사람들에서 김영권 씨 아들 2명이 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배우 하정우 씨가 있고 그리고 또 차현우 씨라고 또 활동하고 있는 네. 배우는 아니지만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아들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 새롭게 태어난 아이도 똑같은 수준으로 상속을 받을 것이냐 또 상속 얘기가 나오는 건 아무래도 이제 김영우 씨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법에서 상속을 받을 때는 혼인 외자든 혼인 중예자든 따지지 않고 똑같은 비율로 받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법에서. 네. 어. 그런데 상속에 관해서 가장 유리한 건 사실 배우자예요. 배우자는 똑같은 비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1.5 네. 그리고 자녀들은 1 이렇게 1대 1대 1.5 이렇게 봤는데 여기는 이제 배우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김영고 씨가 이 A 씨와 만약에 이제 혼인 관계를 맺는다면은 배우자는 1.5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 아이를 위해서 좋은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네. 이제 온라인에서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여성에게 그 해당 여성이다. 이렇게 악플을 남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이건 되게 이렇게만 하면 되게 모르실 텐데 어떤 전혀 추정을 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이 사람일 것이다. 저 여자.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자체가 이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이분이 진짜로 맞다면 진실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고요. 그리고 허위라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니까 어떤 식으로도 명예훼손. 네, 어떤 식으로든 명예훼손죄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네. 지금 형사처벌 뭐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막 명예훼손 막 하자 막 그런 분위기까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자제하셔야 돼요. 네, 이걸 퍼날라도 똑같이 처벌입니다. 퍼날라도 네. 똑같이.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참 억울한 분이 많이 양산되곤 하는데 이번에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을 하지만 이미 많은 어떤 분이 지금 피해를 본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